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하나인 추분입니다. 추분은 가을을 반으로 나눈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며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저도 요즘 들어 낮의 길이가 많이 짧아졌다고 느꼈는데요.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다는 게 체감이 확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분과 관련된 속담 그리고 사자성어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추분이 지나면 우레소리 멈추고 벌레가 숨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추분이 지나면 여름에 들리던 천둥 소리도 없어지고 벌레들도 월동할 곳으로 숨는다는 의미인데요. 완연한 가을로 접어드는 자연의 변화를 표현한 속담입니다. 관련된 사자성어 중에는 등화가친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등불과 가까이 할 만하다는 뜻으로 선선한 가을밤, 등불을 가까이 해 글을 읽기 좋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도 있죠. 흔히 가을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데 좀 더 분명하게 가을 추자를 써서 추고마비라고도 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 모두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날씨 만끽하시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주요 상주 소식 준비했습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에서는 2023 상주컵 전국 유소년 클럽 축구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전국 시도별 유소년 축구 클럽 170개 팀 3천여 명이 참가해 중동 강변 축구장 일대에서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9월 24일까지 총 3주간 3차에 걸쳐 조별 경기와 결선 토너먼트를 통해 진행되며 특히 3, 4학년부 우승팀은 베트남 동계 전지훈련 및 유소년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더불어 대회가 열리고 있는 중동 강변 축구장 일대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방문한 선수단과 지도자를 비롯해 학부모, 응원단 등으로 활기찬 분위기를 이루고 있으며 이번 대회를 위해 장기간 많은 인원이 상주를 방문하는 만큼 상주시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경북 유일 만화 특화 상주 두드림 시립도서관의 건립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두드림 도서관은 총 사업비 193억 원을 들여 북룡동 일원에 건립됐는데요. 1층과 2층은 시립도서관, 3층은 생활문화센터로 구성된 복합문화시설로 연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드림 도서관의 주요 시설로는 1층은 어린이 전용 열람 공간과 만화 특강 공간인 카툰 라이브러리, 2층은 오픈 플랜으로 구성된 일반 열람 공간과 자유 열람 공간, 3층은 생활문화센터로서 마주침 공간과 주민 자율 공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상주시는 그동안 경상북도 시단위에서 유일하게 시립도서관이 부재한 상황이었지만 이번 두드림 도서관의 건립을 통해 시민들의 독서 접근성 및 문화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본격적인 벌초철을 맞이한 가운데 예초기 사용 중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는 총 219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82.5% 증가한 77건이 접수됐습니다. 예초기 안전사고는 주로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성묘 전 벌초 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사고를 당한 사람은 대부분 남성이고 연령은 60대, 50대, 7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초기 안전사고는 날카로운 날에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돌이나 파편이 튀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예초기 보호 덮개를 장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2023년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에게 청결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추석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10월 3일까지 추석 연휴 쓰레기 처리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상황반과 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다량 발생하는 쓰레기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생활쓰레기 수거일 지정 및 비상수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인데요.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중 생활쓰레기 처리와 환경 관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합니다. 이번 시설물 정비는 추석을 맞아 상주를 찾는 귀성객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교통안전시설물을 통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데요. 시는 주요 간선도로, 관내 통행이 잦은 생활권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 차선 규제봉, 교통신호기 등을 중점 점검 및 정비하고 교통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 현수막 등을 설치해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도 예방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가 11월 17일까지 2024년 농업인 요청 현장 공동연구과제를 공모합니다. 농업인 요청 현장 공동연구과제는 농업인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기술센터 직원과 농업인이 함께 연구하는 과제로 제안 내용은 농업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해소와 소득 향상 기술 개발 등으로 실증 연구가 가능해야 합니다. 공모 대상은 상주시에 농업 경영체가 등록돼 있는 농업인으로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제안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11월 17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자체 심의회를 개최해 농업 발전에 기여가 크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효성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급수구역 확대에 따라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9년 11월부터 도남 정수장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3월부터 외서면, 공건면 등 8개 면 지역에 지방 상수도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도남 정수장 확장 공사는 국도비 162억 원과 시비 713억 원 등 총 사업비 893억 원을 투입해 상수도 시설물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운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외서면, 공건면 등 8개 면 지역은 지하수 및 마을 상수도가 고갈되고 수질이 갈수록 악화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사업을 통해 2,700여 가구에 새롭게 지방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게 돼 주거 생활 환경과 보건 위생 개선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상주 도심에서 가장 먼 지역인 화북면까지 지방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게 됐고 현재 급수 보급률은 78.5%에서 3년 뒤인 2026년에는 6.5% 증가한 85%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지역 내 저소득 세대의 경제적 부담 완화, 심리적 안전 도모 등을 위한 따뜻한 추석 명절 정나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상주 관내 기업,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모집해 총 1,700만 원가량의 후원금을 모집했는데요. 모집된 후원금은 지역 내 저소득 740세대의 후원품으로 전달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경북 시각장애인 연합회 상주지회가 상주시 실내체육관에서 제44회 상주시 시각장애인 복지 증진 대회 및 경로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상주시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시각장애인 연합회 회원 및 보호자와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함께 참여하며 식전 공연과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으로 화합과 어울림의 한마당을 펼쳤는데요. 경북 시각장애인 연합회 상주지회는 지역 내 시각장애인의 교육, 문화, 직업 재활 및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적 지위 향상과 생활 부조를 통한 자립심을 고취시키고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옹호를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조 소식 마칩니다. 끝으로 지다의 어텀 브리즈 들려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